그러니까 재배치를 하는데 어디로 재배치를 할지를 아예 학습시켜버리는 거죠. 즉, 이 5개의 들값을 어디에 그리고 얼만큼 세게 뿌릴지 그걸 학습시키자는 거예요. 살살 뿌리면 분산 작은 겁니다. 이렇게 살살 뿌렸어. 세게 뿌려. 그러면 쫙 퍼지죠. 분산이. 그래서 어디에 뿌릴까? 그리고 얼마 세게 뿌릴까? 그거를 학습시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해결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거 액티베이션을 렐로로 바꿔라 였고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큰 녀석인데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배치는 우리가 배치 사이즈 배웠잖아요. 그 배치랑 같은 말입니다. 배치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라고 해서 저렇게 이름이 붙은 거고요. 자, 배치 사이즈를 5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 노드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5개의 들값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 뉴럴 네트워크가 입력으로부터 쭉 진행하다가 어떤 레이어를 만났어요. 어떤 레이어를 만났습니다. 노드가 뭐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렐로를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뭐 연결이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그랬을 때 데이터를 5개를 통과시킨다면 어떤 특정 노드를 딱 봤을 때 들어가는 값이 짠짠짠짠짠 5개가 생기겠죠. 한 번 통과, 2번 통과, 3번 통과, 4번 통과, 5번 통과 이렇게 해서, 물론 웨이트 곱하고 이거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웨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더하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하나의 값인데 데이터당 하나의 값이니까 5개 데이터 배치 사이즈 5라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5개의 들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 5개의 들값이 전부 다 양수로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거 제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양수로 들어가면 이 액티베이션은 렐로인가? 아니면 리니어 액티베이션인가?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이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액티베이션은 그냥 리니어 액티베이션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베니싱 그라디언트는 해결을 해줄 겁니다. 이 5개 데이터에 대해서는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난리니어티를 확보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노드의 역할이 베니싱 그라디언트는 잘 해결하나 난리니어티는 살리지 못하는 노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 5개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전부 다 음수면요. 자, 전부 다 음수. 바닥에 깔린 것도 리니어한 겁니다. 얘는 미분도 0이고 리니어리티 하기까지 해요. 그냥 난리니어티가 없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좀 적절하게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들어가면 됐다. 어떻게? 뭐 중간쯤에. 그래서 이거를 이 5개의 들값을 재배치를 시켜보자라고 생각한 게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재배치를 하되 이 순서는 유지시키는 거.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값이라고 생각해. 이 손가락을, 이 5개의 값을 순서는 바꾸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뭐 이렇게 좁게, 넓게, 혹은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잠깐 연습해 볼게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평균이 어때요? 평균은 두 번째 게 더 오른쪽에 있고, 얘는 어때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평균은 같고 분산은 크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의 개념을 슬쩍 한번 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저기 보니까 평균 0 분산 1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이라 할 수 없는 게,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좀 애매하게 생겼어요. 시그모이드는 리니어리티가 어디서 생기냐? 여기서 생깁니다. 그죠? 여기가 리니어리티. 그나마 미분이 큰 부분. 그리고 난리니어리티는 여기서 생겨요. 오히려 여기는 또 리니어합니다. 왜냐면 여기 거의 누워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쫙 누워있어요. 여기 누워있는 부분은 또 오히려 난리니어리티가 적고, 여기에 난리니어리티 있고, 파란색은 리니어리티인 부분. 여기는 그러니까 미분도 죽이고 난리니어리티를 확보를 못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적절히 놔야 될 건데 그냥 연근초로 그냥 냅다 뿌려버리면 너무 선형성만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선형성만, 비선형성을 너무 챙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동시켜야 좋을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이동시킬지를 학습시키자라는 게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치를 하는데 어디로 재배치를 할지를 아예 학습시켜버리는 거죠. 즉, 이 5개의 들값을 어디에, 그러니까 곧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재배치를 시킬지, 그리고 얼만큼 세게 뿌릴지, 그걸 학습시키자는 거예요. 살살 뿌리면 분산 작은 겁니다. 이렇게 살살 뿌렸어. 그러면은 좀 분산이 작은 거고. 세게 뿌려. 모래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게 뿌려. 그러면 쫙 퍼지죠, 분산이. 그래서 어디에 뿌릴까, 그리고 얼마 세게 뿌릴까, 그거를 학습시키자는 겁니다. 워딩을 바꿨어요. 재배치라는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재배치 시킬지를 학습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노멀라이제이션부터 하는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드릴 순 없어요. 자, 일단 평균을 빼요.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러면은 평균 0,
표준 편차 1이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요. 예. 아닌가? 요새는 달라졌나? 모르겠네. 1, 2, 3, 4, 5가 있다고 합시다. 평균이 몇? 들값이 1, 2, 3, 4, 5예요. 평균 몇? 3입니다. 1, 2, 3, 4, 5 다 더해서 5로 나눠도 되고 그냥 적당히 딱 보면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으로 빼줘. 전체적으로. 3으로 빼줘. 그러면은 마 1, 0, 1, 2. 평균 몇이에요? 그렇습니다. 평균이 0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나누기 시그마 x를 해준다고 쳐요. 시그마 x는 구해봐야 되는데 적당히 뭐 생각해 주십시오. 다 나눠줬어. 얘 평균 몇? 그대로 0입니다. 평균은 그대로 0이에요. 평균을 바꾸진 못해요. 나눈다 해서. 그치만 얘는 뭐 분산을 구해보시면 1이 나옵니다. 1이 나와요. 자, 분산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도 1, 분산도 1입니다. 여기다가 잘 보십시오.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평균이 0, 분산이 1인 채로 노멀라이즈 된 상태에서 들값이죠. 들값의 그 상태에서 A를 곱하고 B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평균이 B, 평균 A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평균 B, 분산은 A 제곱이 됩니다. 이게 곧 뭐예요? 어디로 이동시킬지, 얼마나 세게 뿌릴지. 그러면 이 A랑 B를 학습시킬 수만 있다면 어디에 뿌릴지, 얼마나 세게 뿌릴지를 학습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미분해 보십시오. A로 미분, 얘가 나오네요. B로 미분, 1이 나오네요. X로도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X로 미분 다 됩니다. 그 논문에 다 제시되어 있고. 뭐 된다라는 거는 뭐 슬쩍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 미분이 됩니다. 뭐 딱히 뭐 이상한 함수가 없잖아요. 불연속적인 뭐 어떤 뭐 특이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미분이 돼요. 그래서 이 A랑 B를 로스를 편미분하는데 참여시킬 수가 있고, 그라디언트를 구할 때. 그러면 똑같이 웨이트랑 바이어스처럼 학습 파라미터로 A랑 B를 놓고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학습의 목표는 뭐예요? 이 A랑 B도 마찬가지 로스를 어떻게 하면 잘 줄일지를, 어디에 뿌릴지, 얼마나 세게 뿌릴지 그걸 정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야, 얼만큼 세게 뿌려야 로스를 잘 줄일지를 AI가 알아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한 거냐면, 어떤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에 대해서 어디에 뿌릴지, 그리고 얼마나 세게 뿌릴지를 정함으로써 얼마나 난리니어리티를 확보하면서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얼마나 해결할지를 AI가 스스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 A랑 B를 학습 파라미터에 추가함으로써. 비선형성과 베니싱 그라디언트가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 노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해결하고 얼마만큼이나 난리니어리티를 살릴지를 알아서 알아내봐라, 이렇게 해준 거라는 거죠. 이 녀석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레이어를 정해요. 이 레이어에 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래 라고 한다면은 뭐 액티베이션 후에 하기도 합니다만, 액티베이션 보통 전에 해요. 전에 이렇게 앞에다가 뭔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야. 여기서 들값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들값에 대해서 이렇게 A1, B1 어디에 뿌릴지, 얼마 세게 뿌릴지, A2, B2 각 노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각 노드에 대해서요. 각 노드에 대해서 A랑 B를 마련해 놓고, 이 들값이 들어오면 배치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이렇게 구해서 노멀라이즈 하고 A랑 B 곱해가지고 이 A랑 B를 알아내는 것, 그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파라미터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6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설명 끝이고요. 얘는 트레이닝 때랑 테스트 때 다르게 동작해야 돼요. 왜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르게 동작해야만 해요. 자, 배치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구합니다. 그죠? 근데 테스트 때는 뭐 배치로 넣어도 되고 하나씩만 통과시켜도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데이터를 통과시킨다고 쳐봐요. 테스트 때.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기 자신이 되고. 여기는 0이야 0. 분산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데이터를 넣었는데 분산이 어디 있어요? 0이야. 그러면 제대로 동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때랑 테스트 때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냐면, 트레이닝 때 구한 이 X바랑 시그마 X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무빙 에버리지로 쭉 끌고 와요. X바랑 시그마 X를 무빙 에버리지로 트레이닝 때 쭉 계속 끌고 와요. 마치 아담에서 무빙 에버리지로 M이랑 V를 쭉 가져가듯이. 그렇게 X바랑 시그마 X를 잘 챙겨놨다가 테스트 때 그 무빙 에버리지 된 녀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때는 이거를 또 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학습 때 쭉 해가지고 정해놓은 그 값을 테스트 때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들값을 5개 기준으로 볼지 아니면 50개 기준으로 볼지,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몇으로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평균이나 분산이 되게 달라지겠죠. 2개만 딱 봐. 그럼 여기 2개가 마침 찍힐 수도 있고, 이렇게 2개가 찍힐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정하겠죠.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이렇게 2개 찍히면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2개 찍히면 이번에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막 어디에 뿌려야 될지, 얼마나 세게 뿌려야 될지를 하나로 딱 정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배치 사이즈가 커야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잘 적용이 된다. 그것이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또 레전드 실험입니다. 일단은 자, 이 위에 게 있고 아래 게 있어요. 요 위에 거가 배치놈 적용 전, 이거는 배치놈 적용 후입니다. 그래갖고 이 10종 분류해요. 그래서 손글씨 데이터 해가지고 숫자 0부터 9까지 10개 분류를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레이어를 쭉 통과하면서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 배치놈 적용 안 했을 때는 그냥 허해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숫자 2라고 알아맞혀요? 그냥 허해져. 근데 얘는 뭔가 특징을 뽑은 듯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서 2라고 이제 판단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은 94.4, 아래 거는, 위에 거는 10% 찍었어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이제 중요하겠죠. 요 녀석은 들값의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이건 뭐냐면 히스토그램이라 하면 이렇게 몇부터 몇까지 값이 몇 개 있는지, 몇부터 몇까지 이 범위에서 값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찍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들값의 그 히스토그램을 따다다다 이렇게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0에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면 막대기가, 그러면 0 근처로 많이 뿌린 거예요. 이게 많이 퍼져 있으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런 분산이 좀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이 모래알을 어떻게 뿌렸는지가 딱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배치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첫 번째 배치, 두 번째 배치 이렇게 계속 다르게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치마다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별 차이는 없어가지고 그냥 맨 앞에 것만 보십시오. 이거는 맨 앞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래알이 어떻게 뿌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래알을 차츰차츰 다른 데다 뿌리겠죠. 그러니까 A랑 B도 점점 학습이 되잖아요. A랑 B는 평균 분산 정해주는 건데 어디다 뿌려야 될지를 점점 학습해 나가서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액티베이션, 마지막 레이어에 대한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들값을 한번 관찰해 본 겁니다.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 기준 잡고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들값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근데 배치놈 적용 안 했을 때는 그냥 뭐 그라디언트가 가라앉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라디언트가 가라앉는 대로 쭉 웨이트가 바뀌다 보니까 들값은 그거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근데 이 밑에 부분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능동적으로 어디다 뿌려야 될지를 재배치를 시켜줌으로써 좀 위치가 수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잘 보세요. 라스트 레이어에서는, 자, 이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스트 레이어만 잘 보면 돼요. 왜냐면 액외 해가지고 처음에 액티베이션 미분 곱해지는 게 라스트 레이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녀석이, 잘 봐봐요. 처음에는 0에서 출발해요. 거의 0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미분이 4분의 1에 가까운 녀석으로 출발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웨이트를 쭉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그라디언트가 시키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쭉 빠지죠. 왼쪽으로 쭉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액티베이션 미분 완전히 0에 가깝게 될 겁니다. 완전히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액외 하는데 맨 처음 액에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미분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액외 해가지고 뭐 없어, 받아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첫 번째 레이어는 뭐 거의 미동도 안 하죠. 업데이트가 안 일어나니까, 웨이트 업데이트가 안 일어나니까 값 자체가 거의 그대로 멈춰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와, 이거 너무 소름 끼쳐. 이거 볼 때마다. 아니, 왼쪽으로 간다라는 그 경향 처음엔 똑같거든요. 근데 이 A랑 B가 학습이 되니까 잠깐만, 왼쪽으로 쭉 가면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깨닫고 중간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글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은 그라디언트 너무 사라져서 다시 쭉 오른쪽으로 좀 땡겨오는 그 모습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재배치를 학습을 시키니까 어디다 재배치를 시켜야 되지?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안 돼. 그쯤은 안 돼. 가운데쯤에 있는 게 로스를 잘 줄여 라고 AI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레이어의 값들도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뭔가 학습이 되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는 베니싱 그라디언트가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시그모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막 무조건 해결은 아닌데, 적어도 이거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그대로 놓은 거예요. 액티베이션 안 바꿨어요. 근데 위에 거는 아예 안 되다가 배치놈을 적용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밑에처럼 성능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달라진 거거든요.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힘인 겁니다. 어때요? 참 대박이죠? 시그모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요, 축이 달라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축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레이어 축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냥 요 수식으로 확인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X바랑 시그마 X를 구할 때 배치에 대해서 이 들값을 보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X바랑 시그마 X 구할 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요 X바랑 시그마 X를 구할 때 레이어 축의 들값으로 봐요.
다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들값을 배치축 데이터를 5개 통과해서 얻어지는 5개 들값을 가지고 요거를 구하는 반면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축 그러니까 들값이 하나, 둘, 3개 찍힌다는 거예요. 그 3개에 대해서 x바랑 시그마 x를 구해준다. 그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리고 학습 파라미터 A1, B1, A2, B2, A3, B3 6개 있다라는 것은 배치놈, 레이어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는 게 아니고 각 노드마다 2개씩 있다라는 거는 그대로인데 단지 이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문제가 배치 사이즈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들값이 있으면 그냥 여기 축으로 그냥 요 평균이랑 분산을 구해보면 안 될까? 그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배치 사이즈랑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각 데이터마다 x바랑 시그마 x가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들어와요. 그럼 들값 1, 들 1, 들 2, 들 3.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구해, 이거 구해.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들 1, 들 2, 들 3 다른 값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x바, 시그마 x 구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데이터마다 이것이 달라집니다. 물론 얘도 달라지고요. 아무튼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어떤 축으로 평균 분산을 구하냐? 그게 바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새 노드에 들어가는 들값 3개에 대해서 평균 분산 구한다 라는 거고 뭘로 평균 분산 구할 건 이것만 다르다. 그리고 BN과 마찬가지 노드당 2개 파라미터가 추가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배치 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트레이닝 따라 테스트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구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따라 테스트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A랑 B 학습할 때도 배치 사이즈의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배치놈을,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LN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패드 토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강사입니다 라는 단어랑 저는 강사이고 어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저는 교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이게 패드 토큰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 긴 문장에 의해서 맞춰줘요.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쪽 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하나, 데이터 2개, 데이터 3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축으로 평균 분산을 구해요. 근데 패드가 대부분인 거야. 맨 마지막 단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균 분산을 구할 수가 없겠죠. 하나로 땅땅땅땅땅 찍히고 하나 딱 다른 게 있고 뭐 이렇게 찍히면은 여기에 대해서 평균 분산 이상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배치놈보다는 레이어놈이 좀 더 어울립니다. 레이어놈은 말하자면 이쪽 축으로 구해요. 이게 좀 설명이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인베딩 차원 쪽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노멀라이제이션을 잘 어떤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파란 애들을 샘플로 평균 분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요 놈을 어떤 축으로 구하냐 그 그림을 나타낸 거라서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평균 분산 구할 때 행축 10축에 존재하는 그 픽셀 값들 전부 다 고려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치놈, 레이어놈, 인스턴스, 그룹놈 전부 다요. 근데 레이어놈에서 HW축으로 다 안 보고 픽셀 와이즈로 평균 구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컴문 텍스트뿐만 아니고 여러 논문에서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픽셀 위치마다 평균 분산을 다르게 가져가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거는 자유도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루를 바꾸자,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하자, 혹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하자 이런 거죠. 난리네트를 살리면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해결하는 바로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스랜드스키에 꼬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간단히 소개만 드릴게요. 자, BL